함수의 왕.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역함수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합성함수에 이어서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서 오늘 역함수에 대해 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함수가 간단히 말하면 뭐냐? 우리가 어떤 x라는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함수의 관계죠. 이렇게 갔던 게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어떤 y 값을 넣었을 때 x 값이 되게 하는 이렇게 되는 거꾸로 된 함수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역이었던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되는 것이고, 정의역이었던 게 정의역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공역이 된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함수가 2차 함수예요.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어떤 y값에 대해 x값이 두 개 가질 수 있죠. x1, x2. 자, 요거를 y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지금 y를 넣어서 x값이 나오는 함수를 만들겠다 했어요.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2y 값을 넣으면 x값이 두 개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잖아요. 함수의 정의는 x값 하나 넣었을 때 y값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y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함수를 만드니까 y를 하나 넣으면 x값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y를 지금 하나 넣었더니 x값이 두 개 나오잖아요. 이러면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들만 역함수를 가지냐? 1대1 대응인 함수만 1대1 대응인 함수만 역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x는 y에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역함수는 y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y를 하나 넣었을 때 x가 하나 나와야 되니까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 어떤 함수여야 된다고요? 1대1 대응 함수여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역함수란 건 이래요. 우리가 이제부터 역함수 찾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1대1 대응인지 확인은 한번 해줘야 돼요. 우리가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를 갖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원래 함수란 것은 y는 꼴로 표현됐던 건데 y는 무슨 x로 식이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얘를 좀 바꿔줍니다. x는 무슨 y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해줘요. 그 다음에 x는 y로 바꿔주고 y는 x로 그대로 바꿔주면 우리가 이렇게 역함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치역이었던 애는 x로 갔으니까 정의역이 되는 것이고요. 원래 정의역이었던 애는 y로 갔으니까 치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예제인데요. 우리가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y는 3x 플러스 2예요. 일단 가장 먼저 뭐를 확인해 줘야 된다고요? 얘가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y는 3x 플러스 2는요.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2니까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네요. 자, 얘는 1대1 대응이 맞죠? 1대1 대응이 맞으니까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먼저 y는 3x 플러스 2로 표현됐던 식을 제가 x는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2를 좌변으로 넘기면 y-2는 3x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1 y-3분의 2죠.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는 그냥 y를 집어넣고요. y 자리에다가는 x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2번은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이 5인 함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1대1 대응 함수고요. 우리가
y는 2분의 1 x 플러스 5라는 함수를 양변에 5를 빼주고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그러면 x는 2y-1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역함수는 다시 x를 y로 바꿔주고 y를 x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치기만 하는 겁니다. x 자리에다가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고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인데요. 일단은 x가 y로 가는 1대1 대응이라고 써 있네요. 우리가 요거는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 써 있는 부분이고요. 역함수를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요거를 한번 적어 놔 볼게요. 우리가 원래 y는 fx라고 하고요. 역함수 f-1의 y는 x라는 관계도 성립을 해줍니다. 요게 역함수의 정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f-1의 마이너스 1이에요. 역함수의 역함수죠. 역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하면 원래 있던 함수 f가 나옵니다. 자, 2번은 조금 헷갈리는데 자, 여기 f-1의 fx가 x라고 써 있어요. 자, 요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f-1 안에 fx가 있는 거죠. 그러면 f-1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y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x죠. 자,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뭐가 나왔어요? 항등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항등함수. x를 넣었더니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합성함수에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어요.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밑에 것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넣었어요? F라는 거 안에 F 안에 F의 역함수를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F-1의 Y는 fx죠? 그럼 fx는 뭐랑 같아요? y랑 같아요. 얘도 항등함수입니다. y를 넣었을 때 지금 y가 나왔어요. 얘도 항등함수, 얘도 항등함수예요. 근데 구분 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x는 정의역이고요. y는 공역이죠. 항등함수는 항등함수인데 정의역 범위에서 항등함수가 나오는 것이고 공역 범위에서의 항등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대부분의 역함수의 합성함수에서는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y를 넣었을 때 y가 나오고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f와 f-1이라는 f와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는 순서 상관없이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사실로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f와 g 합성함수의 역함수예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f-1에 g-1 순서가 바뀌고 각각 역함수고요. 세 개여도 순서가 바뀌고 각각 역함수입니다. 제가 지금 2번은 안 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위에 있던 이 두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 역함수의 성질에서 개념 예제 볼 건데요.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정의되어 있고 gx가 이걸로 정의되어 있네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음을 보이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역함수 관계라면 f랑 g를 합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f 안에 gx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을 넣어주면요. 지금 x 자리에다 넣는 거니까 요 자리에다 넣는 거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요거 플러스 3이고요. 쭉 전개를 해주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라 x만 남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f랑 g를 합성했더니 x가 나왔죠. 그럼 얘는 뭐예요? f와 g는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역함수인 걸 보였죠. 자, 개념 예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x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gx가 3x 플러스 1일 때 요거를 계산하라 그랬네요. 합성을 지금 엄청 많이 했어요. 저거를 한번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f의 g에 마이너스 1에
G죠. 자, 그러면 우리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서가 바뀌고 각각 역함수라 그랬죠. 요렇게요. 그러면 우리 G랑 G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그 항등함수를 i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우리가 항등함수를 합성했을 때는 변화가 있나요? 없죠? 얘는 사라지는 겁니다. 요렇게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f의 역함수에 gx를 넣을 건데 지금 7을 넣는 겁니다. 요 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g7을 먼저 구해요. g7을 구하면 22가 나오네요. 여기다가 7을 대입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f 역함수의 22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 역함수 계산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값을 k라고 놓으면요. f 역함수에 넣은 22를 계산해서 k가 나온 거니까 거꾸로 원래 함수 f에다 k를 집어넣으면 22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역함수는 x, y 자리 바꾼 거니까요. x, y 자리 바꿔서 fx에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 fk가 22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3은 22고요. k의 제곱은 25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문제에서 우리가 x는 양수라는 범위를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k는 5만 성립을 합니다. 자, 이번엔 역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우리가 x, y였던 fx 위의 점을 역함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랑 x랑 자리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x, y였던 점을 y, x로 바꾸는 거는 대칭 이동 중에 무슨 대칭 이동이에요?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이 그래프가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어떤 fx라는 함수가 y는 x와 만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를 이런 느낌으로 그릴 수 있겠죠. fx. 자, 여기 좀 올라가면 안 되겠네요. 조금 이렇게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자, 이거를 y는 x에 대칭시키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바로 요 점이에요. 이 점이 무슨 점이에요? 원래 fx와 y는 x의 교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점이 누구의 교점이기도 한 거예요? fx와 f-1의 x의 교점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y는 x와 fx의 교점은요. fx와 f역함수의 교점과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 예제 바로 볼 건데요. 문제에서 y는 2분의 1 x 플러스 4와 요 역함수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2분의 1 x 플러스 4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얘랑 역함수를 찾으래요. 역함수의 교점. 그러면 y는 x가 이렇게 있고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교점이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y는 x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를 찾지 않고 y는 2분의 1 x 플러스 4와 y는 x의 교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2분의 1 x 플러스 4는 x라고 놓으면 구할 수 있고요. 2분의 1 x는 4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x는 8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8,8이 바로 교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오늘 역함수에 관한 내용을 학습을 마쳤고요.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이나 그래프나 어떤 정의 부분에서도 y랑 x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정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부 꼭 열심히 하시고 복습도 꼼꼼하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